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비정부 기구가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4일 전 세계 주요 중국 대사관 등에서 집회를 열어 중국의 유엔 난민협약 이행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이 오는 24일 탈북난민 구출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21일 공개된 서한은 시 주석이 중국에 들어오는 탈북난민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김정은 정권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와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겪어 탈출하는데 북송되면 고문과 감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난민기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북 난민들의 재정착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부담을 갖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탈북 난민이 송환될 경우 박해 위험이 있어 현장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필요로 입국한 불법 이주민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이런 중국 정부의 행태에 반발해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한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해 2011년부터 전 세계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24일 워싱턴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한 뒤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탈북 난민 위기와 관련해 지금은 가장 전략적인 시기라면서 중국에 수감 중인 수백 명의 탈북 난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feel is that this is a very unique opportunity because we have a situation because of COVID where North Korea is not accepting refugees back. And that basically buys us time to engage with China to allow them to come to South Korea. 숄티 의장은 또 탈북 난민 구출의 날 시위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며 바뀌지 않는 중국 정부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하는 건 절망에 처한 탈북 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from evidence from people that we have given hope. I know that I have heard from refugees that contemplated suicide, but when they found out that people were protesting for their safety, they realized they weren't alone. 숄티 의장은 이것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탈북 난민들에 대해 우리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이유라며 국제사회가 탈북 난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하고 있는 교착 국면에 반전을 만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 속에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 때도 종전 선언을 제안했었는데 당시에는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주장했었고 이번에는 종전 선언 주체 국가들을 명시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시기적으로 다소 의외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충분한 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대화가 진전이 돼야 되고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지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도 이미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고 못을 박았으며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최근 핵무력 강화 조치들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나쁜 행동에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과 북중 밀착 강화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하는 의미를 미국이 너무 잘 알죠. 그거는 결국은 그 적대시 정책의 끝인 동맹의 약화, 해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뭐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느냐.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이 같은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관련국들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북한에게도 일단 대화에 나설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외교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 마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 지명자는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더 많이 작성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마곤 지명자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유엔 인권위원회 복귀와 관련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매우 훌륭한 기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준을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자신의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인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 문제에 대한 개혁을 돕는 것뿐 아니라 더 강력하고 보다 나은 회원국을 확보해 2014년 북한 보고서와 같은 것을 더 많이 작성할 수 있도록 인권이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곤 지명자는 특히 미국 외교정책에 인권을 중심에 두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동맹국과 민간 부분, 시민사회와 함께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가 지난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1년을 맞아 유엔에 진정서를 보내 한국과 북한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엄태섭, 유재화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1년을 맞아 22일 유엔의 비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다면서 사건 1년이 됐지만 남북한 정부 모두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물론 피살 책임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엔이 북한 당국에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중간 발표 뒤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공동수사나 UN, 국제적십자사 차원의 공동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유족과 정보 공유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18%가 발육 부진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국가 차원의 영양 개선 전략과 사회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나라라고 세계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가 22일 발표한 2021 어린이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만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2020년 기준으로 발육 부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18%를 기록해 각각 3%와 2%를 기록한 미국, 한국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각 가정 수준에서 다양한 영양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가용성과 접근성, 경제성을 고려한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라면서 사회 보장 정책과 전략에 영양 부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유아를 위한 보안식품이나 안전한 식수,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영양, 청결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 부문 정책과 의료 공급망 체계에서도 영양 공급과 관련 장비 조달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아동 영양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